네, 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저희 이벤트 구독과 좋아요 7월 31일까지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는 임장, 특강, 강사반, 또 1년반, 소유실전반 다양한 또 강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의 경매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네,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229페이지 유치권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에서 아주 가끔 언급되는 것이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뭘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를테면 유치권은 뭐 이런 땅이 있다. 이런 땅이 있다. 근데 이 땅이 설춘환 거예요. 근데 이 땅 위에다가 설춘환이가 건물을 짓고 싶은 거야. 건물을 짓고 싶어. 네. 그러면 뭐 제가 스스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건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시공사를 하나 섭외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이를테면 뭐 설춘환 건설이라는 회사가 건설을 하는 회사다. 그럼 제가 설춘환 건설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겠죠. 예, 그래서 야, 내 땅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3층짜리 건물 뭐 10억 원에 지어줘라. 그러면 계약금 쪽으로 한 2억 주고 나중에 한 3개월 있다가 건물 다 지어서 넘겨주면 그때 8억 원을 주자라고 하는 공사 계약, 즉 도급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건축주 또는 뭐 시행자 또는 도급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설춘환은 반면에 주식회사 설춘환 건설은 시공자 또는 수급인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어쨌거나 설춘환 건설이 건물을 짓고 또 저한테 키를 넘겨줄 때쯤 나머지 잔금 8억을 줘라 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설춘환 건설이 그 새로 지은 3짜리 건물에 점유하면서 야, 나 돈 줄 때까지 못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설춘환 건설이 8억 원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그 건물만 경매에 나갔다.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이 한 20억이다. 감정가. 근데 그냥 싸다고 해서 15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시세는 20억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싸게 받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20억짜리 15억에 싸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추가로 설춘환 건설에 8억 원을 줘야만 명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수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15억 낙찰가 플러스 8억 원 인수 23억 원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다. 결코 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유치권은 거의 다 가짜가 많은 편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러나 가짜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것을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고 금액을 또 입증하기 어렵고 대출이 또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공사대금 또는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보존에 관련된 비용이죠. 비가 줄줄줄 샌다. 지붕에서 자 그래 땜빵하고 이렇게 보존에 관련된 비용, 필요비. 이를테면 아파트에 뭐 샤시가 너무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샤시를 고쳤다. 한 2천만 원 주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했다. 유익비 이런 것들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법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배제 특약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임차인들의 필요비나 유익비도 유치권으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은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 그죠? 3,300만 원 공사 대금이 있다라고 하는 점. 어떨까요, 여러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사실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임차인이 3,300만 원 들여서 실제로 공사를 했을까? 또 약간 애매하고 실제로 또 뭐 소유자가 그 정도의 비용을 들였는지 여부 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유치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아무리 가짜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을 또 노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231페이지 하단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일단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치권에 대한 또 정확한 확인이 있지 않고서는 또 함부로 낙찰을 받아서는 일단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유치권자라고 하는 분하고 또 어찌 보면 또 약간의 협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치권이 한 3억 원이 있는 공사 현장을 가서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있었을 때 금액을 한번 확 후려쳐보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치권 3억 원 주장하는데 한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유치권 협의합시다.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한 8천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한다면 3억 원은 사실상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반면에 유치권 3억 원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한 5천만 원만 드리고 협의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3억 원 또 맞나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가짜 유치권에 대해서는 인도민영을 통해서 간단한 강제 집행, 실제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스터디반 여러분들, 멘티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장마가 다가오는데 더욱 건승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